자, 갑니다. 261번부터 가볼까요? 이 정도 처리하는데, 앞타니까 안 써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차근차근 보자. 자, 261번. 아, 261번은 그냥 저기 교과서에서도 실려있는 거다. 그냥 시험 보실 때 앞쪽에 한 몇 번, 3, 4, 5번 뭐 이 정도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A, B, C가 순서대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고요. 넓이를 D로 나타내니까 공차가 양수로 나왔으니까요. 그냥 제일 짧은 걸 A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B를 뭐라고 쓰면 돼, B를. A 플러스 D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공차가 D여서 조금씩 커지니까. 그럼 가장 긴 편이 누구예요? C인데 얘를 A 플러스 몇 D다? 2D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럼 제일 먼저 직각삼각형을 보자마자 뭘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시면 되겠죠? 밑변이 A니까 A 플러스 2D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D의 제곱이고요. 넓이를 지금 D로만 표현하려니까 맞지? 넓이는 S라고 놓고 구해놓으시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플러스 D가 되니까 여기 위의식 정리해서 A하고 누구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내. 용준아, 그죠? A하고 D에 대한 관계식 찾아가지고 여기에 A를 누구로 바꿔주면 돼요? D로 바꿔주면 되겠지 뭐, 그죠? 이거 해보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 안 되면 이따가 개별일면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57번이 더 앞에 있는 문제네요. 자, 257번 좀 잠깐 보시면. 등차수열인데요. n까지야 S에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요거 완결 하나 쳐놓고 여기 봐요. 집중. 자, 여기가 첫 번째 A1이고 두 번째 A2고 세 번째 A3고 뭐 이렇게 갑니다. 그럼 마지막이 K 번째 하는 거 끝났다고 쳐봐. 거기가 K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설명 잘 들어. 이거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 이거 K번째 앞에 하는 넘버링이 누가 돼? K?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앞에 하는 K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죠? 그럼 등차 수열에 확보하는 공식 어떻게 돼? 불러봐. 초항 더하기 누구? 나랑 곱하기 2분의 누구야? 항수.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에 확보하는 공식 쓰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개념 설명할 때 지금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초항 더하기 마랑은 꼭 초항하고 마랑만 더해야 돼? 아니면 대체 가능해? 대체 가능하다 그랬단 말이야. 즉 집중해. 이거 얘랑 더하라는 얘기인데 이 말이 그러면 앞에서 두 번째랑 뒤에서 몇 번째? 두 번째가 얘죠? 뒤에서 두 번째 이렇게 더해도 똑같단 말이야 값이. 앞에서 세 번째랑 뒤에서 세 번째랑 더해도 값이 똑같다는 얘기지. 지금 이게 대체 가능. 이게 대체 가능하다에 대해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문제가 잘 나온다고. 그럼 A1하고 AK랑 항 번호의 합이 K 플러스 1이죠. 잘 들으세요. 항 번호의 합이 누구라고? K 플러스 1. 그럼 A2랑 여기 K 마이너스 1을 더해도 항 번호의 합이 K 플러스 1이고 여기도 항 번호의 합이 누구야? K 플러스 1. 즉 항 번호의 합이 같으면 등차 수열에서는 초항 더하기 마랑을 대체할 수 있는 애다 이겁니다 지금. 네, 거기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A1하고 누구? A3하고 더한 게 얼마가 나왔냐면 18이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누구랑? A에 K-2랑 A에 K랑 더한 게 얼마가 나와서? 마이너스 얼마? 36이 나왔고 SK가 얼마다? SK가 마이너스 얼마? 54라고 나왔을 때 자연수 K값 찾는 거죠. 그럼 얘네 두 개 더한다고 생각해봐. 얘네 두 개 더한다고. 얘네 두 개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 A1이 제일 첫 번째 항이면 얘가 K번째 항이지. 그럼 얘랑 더하면 한 번호의 합이 K 플러스 1이 나오잖아. 그럼 얘가 앞에서 세 번째, 얘가 뒤에서 세 번째죠. 내가 아예 편하게 여기다 써줬으니까. 그럼 얘랑 더해도 한 번호의 합은 K 플러스 1이지. 그럼 여기에 K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SK, K번째 항까지 합인데 이거 첫 번째 항 누구로 쓰시고
A1으로 쓰시고 K번째 항이 마지막 항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항수가 K개니까 이렇게 계산한 게 마이너스 54 나온다고 지금 문제 푸시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초항 더하기 말항을 알아야 되는데 얘네 두 개를 더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더한 값이 우리는 필요한 거죠. 그거를 별표라고 친다면 이렇게 더한 것도 누구야? 별표겠지. 그러니까 별표가 몇 번 나와? 2번. 그럼 별표를 2번 더한 게 얘랑 얘랑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얼마야? 16이니까 우리가 필요했던 그 별표값 2개 더한 거 얘랑 얘랑 2개 더한 거 지금 별표라고 놨으니까 그 별표값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 틀린 거 없죠? 의미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2개 더한 거를 얘네식 2개를 더해서 필요한 값이 2번 나온다라고 생각해서요. 숫자가 틀렸니? 표정 관리를 좀 하세요. 자. 그래. 18이라고? 더하기 잘못했어요. 더하면 18. 네. 이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빨리 얘기하라고 표정만 이름 있으면 내가 모르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에다가 2분의 K를 곱하면 마이너스 54니까 K값 찾을 수 있겠죠? K값 찾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얼마 나오니? K값 얼마야? 12?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는데 K값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에요? 265번부터 264번. 여기 265번은 계산상에 노가다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자, 배경지식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2개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삼각형 있어요. 1이 A고 2이 B예요. 끼어있는 각 셀카입니다. 이 조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구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 변을 C라고 한다면 세 변과 각 하나입니다. 다시 뭐라고? 세 변과 각 하나. 나도 알고 1이 총 봤어? 해놨어요. 이거 네가 톡 보내가지고 내가 그 영상 보내줬잖아. 톡으로 이거 봤어? 영상 왜 안 보고 와? 숙제는? 오늘 먹어서 지은이는? 오늘 나왔을 때죠. 이따가 검사 좀 할게요. 따로. 또 하나 더 세 변하고 각 하나면 여기서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코사인 법칙은 뭐예요? 각 하나가 바라보는 변을 이용해서 C의 제곱을 어떻게 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누구 2AB에 누구 코사인 세타 들어가서 쓰는 거 코사인 법칙 쓰는 거 이 두 가지를 조건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 앞에서 배운 거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거기 보시면 각 A, B, C잖아요. 가운데 끼어 있는 각이 B란 말이야. 맞지?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끼어 있는 각이 B이기 때문에 A, B, C라고 설정해서 B라는 각이 제20도라고 주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세 변의 길이가 순서대로 일단 무슨 수를 이룬다고 했어요? 임산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좀 전에 저기 푼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제일 작은 변을 A라고 놓고요. 그 다음 변을 누구라고 둬? A 플러스 D라고 두고 여기 각이 둔각이기 때문에 얘가 바라보는 변이 가장 길다고 얘를 누구라고 써? A 플러스 몇 D? 2D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좀 하시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지정했지?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넓이를 문제에서 얼마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계산 노가다가 좀 들어가는 거야. 15 루트 3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첫 번째 넓이 구하는 조건식에 의해서 2분의 1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이 A랑 A 플러스 D죠.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120도인데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똑같으니까 2분의 루트 3 처리하시면 되고 이게 15 루트 3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얘기. 그럼 여기서 10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연립해야 될 조건식으로 뭘 만드시면 됩니까? 코사인 보충을 쓰시라는 얘기야. 제일 긴 변, 120도가 바라보는 가장 긴 변이 A 플러스 2D니까 A 플러스 몇 D? 2D의 제곱을 하고 가시는 거죠. 나머지 두 변이 A랑 A 플러스 D니까 A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D의 제곱 가시고 마이너스 2배에 A 곱하기 A 플러스 D 하신 다음에 코사인 120도를 떼는 거죠. 코사인 120도는 각 암기하고 있죠. 얼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쓰셔야죠. 중학교 다 봤으니까. 그럼 얘네 두 개 A하고 D에 대한 식이 두 개 나오니까 얘네 두 개를 연립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연립하다가 계산이 좀 안 되시는 분은 이따가 정리하는 시간 드릴 때 개별 성착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일단 세개 처리했어요.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필기하고 간단히 하시고. 제발 부탁인데 그죠? 앉아서 그냥 뭐하는 시간 때우다 가지 마시고 공부를 집중해서 하고 가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95번 갑니다. 295번. 뭐 295번은 A1부터 해서요. A에 47까지 47개의 항이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그 중에 홀수 번째 항들의 항만 더하기 240 나옵니다. 등차 수열인데 특별한 정보가 없으면 첫 번째 항 그냥 A로 보시면 되고 공차는 누구로 보시면 돼요? B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한테 알려준 거는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해서 A에 47까지 항 번호가 홀수인 애들만 싹 다 더하면 240이 나온다고 알려주고 원래 나열된 A1, A2, A3에서 A에 47까지 그냥 제대로 싹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를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래 항 번호 하나 건너뛸 때마다 D를 더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항 번호가 몇 칸씩 건너뛰어요? 수경전 2칸씩 건너뛴다고? 몇 칸씩 건너뛴다고? 2칸씩. 그러면은 한 번 넘어갈 때마다 D를 몇 번 더하게 돼? 2번씩 더하게 되기 때문에 공차를 몇 D로? 2D로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얘는 첫 번째 항이 A인 건 똑같은데 공차가 2D가 되는 새로운 수열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항 번호가 홀수 번호만 더하는 거니까 47까지 이 더하는 애 개수가 몇 개인지 아셔야 되거든요. 더하는 애 개수는 몇 개다? 1에서 48까지가 짝수 번호 24개, 홀수 번호 24개다. 그러니까 요게 항의 개수가 몇 개야? 24개니까 얘가 몇 번째 항이다? 24번째 항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등차수열에 확보하는 공식 쓰겠습니다. 통합 A라고 쓰시면 되고요. 얘가 이 규칙으로 가는 24번째 항이니까 24번째 항은 어떻게 쓰면 돼? 첫 번째 항 누구에다가? A에다가 공차 2D를 몇 번 더해주면 되죠? 23번 더하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2D 곱하기 얼마? 23 이렇게 하시면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24번째 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 다음에 항수는 당연히 24개라고 알고 있으니까 2분의 24를 때려서 처음 2분의 항수니까 계산하기 얼마가 나오셔야 돼? 240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게 12니까요. 약분하시면 이쪽이 20이 되고 요거 계산하시면 2A 더하기 46D가 되니까 2로 나눠주시면 A 플러스 몇 D가?
23D가 10이다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그러면 원래 제대로 구하라고 하는 식은 이제 확보하는 공식 쓰시면 어떻게 나와? 원래 제대로 나온 거? 첫 번째 항 A고 마지막 항이 얘인데 여기는 그냥 1, 2, 3, 4 제대로 더한 거 그냥 공차가 D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47번째 항은 뭐 나와요? A 플러스 몇 D? 46D로 처리하시면 되고 곱하기 2분의 함수는 얼마 들어가요? 47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오지? 2A 플러스 몇 D? 곱하기 2분의 47인데요. 여기 2A 플러스 46D가 요 놈의 2배라고 그러니까 위에 거죠. 20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 곱하기 하시면 얼마나 470점 이렇게 나오겠죠. 확인하시고 그 다음 313번 갑시다. 313번 한번 보자고. 아직까지도 몰입을 안 한다. 몰입하시고. 야, 313번은 왕글 치시고요. 약간 논리적인 해석이 좀 들어가요. 니네 지금 등차 수열인데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줄에 항이 모두 정수다는 체킹하시고 두 번째 줄에 n이 20일 때만에다 밑줄만 그때까지만 더한 게 최대가 나온대요. 그러면은 S20만 누가 된다는 얘기야? 최대가 된다는 얘기라고. 등차 시간에서 몇 번째 항까지 더한 애만 최대가 된다는 이 말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좀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요. 당연히 첫 번째 항은 0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항은 0보다 커야 되고 공차는 0보다 작아야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단 말이야. 왜 그래? 그래야 첫 번째 항이 플러스니까 플러스부터 출발하는데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공차를 더할수록 값이 작아진다. 그러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0이 됐다가 마이너스로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플러스로 오다가 0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마이너스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20번째 한 가지만 더한 게 최대라는 얘기는 중간에 0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왜 그래? 중간에 0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앞에까지 더한 거나 0까지 포함해서 더한 거나 값이 똑같단 말이죠. 어쨌든 음수는 더하면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더한 것도 최대가 될 수가 있고 0까지 더해도 최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넘버가 2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다는 거지. 근데 딱 20이라는 숫자일 때만 최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중간에 0이 되는 경우가 없이 당연히 항 번호가 21 때까지는 플러스였는데 맞죠? 그 다음 누구? 21번째 항일 때부터는 다이렉트로 마이너스로 바뀌셔야 된다는 요 만자가 들어가면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래쪽에 논리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니들은 어떻게만 푸시면 되냐면 20번째 항은 양수라는 얘기고 21번째 항은 음수다라고 해서 이제 부등식을 2개를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초항도 모르고 공차도 모르는 등차 수열이니까요. 그냥 A하고 D로 놓고 얘네들을 표현하시면 A 플러스 19D가 0보다 크다고. A 플러스 20D는 0보다 작다는데 문제에서 마지막 줄에 우리한테 알려준 조건 보시면 정수 A의 개수가 몇 개 많다고 나와야 된대요? 4개. 그러면 A라는 애의 개수를 조건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니들은 이 부등식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19D를 우측으로 넘겨주시면 A가 마이너스 19D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여기서 20D를 넘겨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20D보다 작다라고 돼서 A를 가운데 낑겨 놓고 범위를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항이 정수려면 당연히 첫 번째 항도 정수고 공차도 정수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A라는 정수의 개수가 4개 나오려면 우리 개수 어떻게 셉니까?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1을 더 뺀다고 맞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시면 마이너스 D고 거기다 1을 더 빼야 그 사이에 들어가는 A라는 애 정수의 개수가 나오는 건데 그걸 몇 개라고 해줬어요? 4개라고 해줬기 때문에 체인지를 하시면 이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다라고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번 시험에도 이 정도는 아주 어려운 식에 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300 이상 나오려면 이런 것들은 잘 보셔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3번으로 좀 갈게요. 323번. 자, 323번의 출처는 올림푸스 고난도인데 조금 너무 지저분하게 하면 빼고 가겠지만 이 정도는 조금 볼만해요. 이거는 좀 이제 풀어주시는 거 보세요. 그다음 숙제를 거기까지 못하신 분은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가 오는데 여기가 60도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쪽이 P고 여기 위쪽이 Q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시면 가로등을 심습니다. 가로등을 심는데요. 집중! 아니 멍때리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OP 라인에는 제일 먼저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 첫 번째 가로등을 심어요? 30m 떨어진 지점에 첫 번째 가로등을 심고 그 다음부터는 20m 간격으로 가로등을 계속 심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P에까지 가로등을 딱 하나 세우면서 끄시고 이쪽은 처음에 몇 미터 떨어져 있어요? 40m 떨어진 지점에 첫 번째 가로등 심고 그 다음부터 몇 미터씩? 30m씩 가로등 심어가지고 마지막에 가로등 하나 심고 끝난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이거 숫자가 좀 그지 같아서 그래요. 개념은 괜찮은데 여기가 190이라고 줬다고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가로등이 5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야. 첫 번째 위치가 30이지. 그 다음 애들의 위치는 20씩 더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는 첫 번째 위치가 40이고 그 다음 30씩 떨어져서 가는 그러면 요 놈이 맨 마지막 애가 여기 맨 마지막 애가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이 변의 길이들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시면 무슨 조항이 있냐면 여기가 조금 더 간격을 촘촘하게 심기 때문에 여기가 간격을 좀 더 촘촘하게 심기 때문에 여기에 가로등의 개수보다 여기에 가로등의 개수가 2배래요. 아시겠어요? 2배. 이쪽에 심는 가로등의 개수를 M개라고 하시면 이쪽에 심는 가로등의 개수는 2배니까 2M개가 되겠지. 즉 여기는 항의 개수가 M개라는 얘기고 여기는 항의 개수가 2M개다 이겁니다. 그럼 이 마지막 번째 애들의 값을 찾아야 이 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길이 한번 찾아봅시다. 초항이 얼마라는 얘기고 공차가 30이라는 얘기고 항의 개수가 N개니까 얘가 N번째 항이겠죠. 그럼 N번째 항을 10으로 쓰면 뭐라고 쓰면 돼요? 그냥 니들이 자주 하는 그 형태로 쓴다면 초항이 얼마고 항의 개수가 N개니까 n-1에다가 공차 30으로 곱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한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가능하죠? 아니요? 이쪽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쪽 길이는? 첫째 항 30이고요. 공차가 20이고요. 항의 개수가 2m개니까 요 놈의 값은 초항 얼마? 30에다가 항의 개수가 2m개니까 2m-1에다가 공차인 20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여기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변의 길이 결과적으로 3개랑 어쨌든지 간에 190을 바라보는 60도라는 각이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건식을 아까 한번 설명했던 코사인 법칙으로 뽑으셔야 됩니다. 개념은 괜찮은데 숫자를 너무 크게 줘가지고 숫자 계산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숫자 계산 내가 안 하겠지. 그래서 식을 세웁니다. 아니, 이래 합니다.
왜 그래? 190의 제곱분해서 가시면 나머지 두 변이 얘하고 얘니까 요거 정리하시면 어떻게 나오죠? 30m 플러스 10이니까 30m 플러스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쪽 정리하시면 40m 플러스 10의 제곱이 되시고 마이너스 2배의 30m 플러스 10 곱하기 40m 플러스 10 하시고 끼어있는가 코사인 처리하시면 코사인 60도인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로 처리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걸 잘 전개해서 약분하셔서 이쁘게 정리하신 다음에 얘는 나보다 계산은 더 잘하잖아. 이 식을 뽑는 게 그냥 안 돼서 그러지 계산은 느낌이 잘하니까 그래서 수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코사인 공식, 사인 공식 앞에 그죠? 그 삼각함수 활용 그 내용들이 이렇게 섞여 나오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래 335번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건 원래 오늘 집으로 나가는 점화식 쪽에서 더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기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A1은 얼마라고 나왔어요?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요. 까딱하나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A의 N이라는 애가 누구라고 나왔냐면 ESN으로 나오고 N은 2부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몇 번째가 물어보냐면 100번째의 값은 얼마입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점화식 오늘 나가는 거랑 좀 유사한 건데 잘 들으세요. 미리 얘기합니다. AN하고요. 얘는 항이야 항. AN은 항이고 얘는 합이라고.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기호들이란 말이야. 얘는 그냥 항 얘기하는 거고 얘는 항들의 합을 얘기한단 말이지. 그럼 하나의 등식에 AN과 SN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럼 얘는 반드시 한 종류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하라고? 한 종류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AN이라는 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SN에서 누굴 뺄 수 있습니까? SN-를 뺀다라고 쓸 수 있거든. 이때도 한 번호는 항은 N은 2부터 출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럼 는 해서 ESN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얘를 여기다가 넘겨서 한번 빼주시면 ESN에서 SN을 빼면 SN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SN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S의 N-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니들은 이 식을 이용해서 얘의 값을 이제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왜냐면 자 봐봐. 여기다가 100번째를 물어보니까 여기 n에다 100을 넣어. 100은 2보다 한 가닥 큰수니까 넣어도 되잖아. 그럼 100 넣으시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한테 물어보는 A의 100번째 항은요 ES의 100이 됩니다. 그러면 S의 100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낸 식을 보시면 여기다가 100을 넣잖아? 여기다 100을 넣으면 이 S의 100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S의 99가 돼서 번호를 하나 낮추면서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럼 여기다 99를 넣어봐. 99를 넣으면 마이너스 98이 되잖아. 그럼 여기 99 대신에 마이너스 98을 집어넣으면 다시 플러스로 바뀌어서 98이 된다. 그럼 다시 98을 넣으면 또 마이너스가 붙어서 번호가 하나 작아진단 말이야. 그럼 다시 97을 넣으면 다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S의 96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됐어요? 그러면은 넘버링이 S의 넘버링이 짝수일 때는 앞에 부호가 플러스고 S의 넘버링이 홀수 번호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규칙으로 쭉 내려간다는 얘기지. 얘가 어디까지 바뀔 수 있냐면 S의 2까지 바뀔 수 있어. 2는 한 번호가 짝수니까 앞에가 플러스로 끝난다. 르르르 내려오면. 됐습니까?
그럼 S100이 S2나 마찬가지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A100은 이 S2 물어보는 거거든. 네, 됐죠? 네. 요 S100이라는 애만 이런 규칙으로 바꿔서 S2까지 오니까 100 대신에 S2를 대신 넣어주면 이 S2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이거지. 여기다 2 넣어봐. 여기다 2 넣어보시면 우리가 찾아내야 될 S2라는 애가 마이너스 S1이라고 뽑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항상 첫 번째 한까지 합이나 첫 번째 항이나 항상 값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3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다 1을 곱하는 답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패턴입니다. 이 규칙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 자, 그럼 다음 보고 가. 조금만 더 집중해라. 다음 번호가 몇 번이냐면, 몇 번이야? 3, 4, 5였으니까. 3, 4, 3, 3, 4, 5네요. 3, 4, 3. 3, 4, 3. 3, 4, 3, 3, 4, 5인데, 3, 4, 5부터 먼저 할게요, 그냥. 3, 4, 3이 뭐 좀, 그냥, 솔직히, 시원한 건 아니에요. 자, 3, 4, 5번 갑니다. 3, 4, 5번. 민지 잘 들어라잉. 또 이렇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3, 4, 5번 문제 보시면 A1부터 해서 A10까지는 크기가 지금 정해져 있어. 항번호가 커질수록 값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걔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어쨌든 누구에서부터? 1에서부터 누구? 40 얼마? 1 사이에서 10개를 골라서 A1, A2 이렇게 배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거기 보시면 그 A1부터 A10까지 10개의 항을 홀수로만 지금 뽑아내래. 맞아? 누구로만 뽑아내시라고? 홀수로만 뽑아내서 우리가 만드는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어떻게 한대? 그 10개를 다 더한 걸로 만든답니다. 맞지? 1하고 41 사이에서 홀수만 10개를 끄집어 빼서 그 10개를 다 더한 값을 이 A라는 집합의 원소인 X라는 애로 집어 넣어주겠다 이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은 X 값이 여러 개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 X 값을 내가 X1이라고 쓰고 뭐 두 번째 X 값을 X2라고 쭉 쓰면 마지막 X 값이 뭐 XN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이겁니다. 지금 몇 개가 나올지 모르니까. 됐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요놈의 누구의 개수를 물어봐.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잖아. 그럼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야? 요 마지막 항이 몇 번째 항인지 찾아내시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게 S10으로 끝나면 S의 원소로 들어가는 애가 10개 있다는 얘기는 원소의 개수 10개가 되겠지. 그럼 잘 들으세요. 이건 그냥 상식이다, 상식. 얘네 만약에 이 S 값들 제일 작은 애부터 해서 쭉 그냥 제일 큰 것까지 배열한다 쳐봐. 그럼 S1 값이 제일 작은 값이죠. 그러면 홀수 10개를 더했는데 제일 작은 값이 나오려면 작은 애들만 10개 더해서 집어넣으면 돼. 맞지? 그러니까 S1은 어떤 애들로 나올 수 있는 거야?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마지막 10번째 홀수인 19까지 이렇게 더한 게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겁니다. 가질 수 있는 홀수 중에서 제일 작은 애만 10개 더하면 그 값이 제일 작다는 얘기지. 여기까지는 지정 없죠? SN이 가장 큰 놈일 거 아니야. 제일 작은 것부터 쭉 쓰기로 했으니까. 그럼 가장 큰 SN이라는 애는 뭐겠어요? 1에서 41까지 홀수 중에서 거꾸로 제일 큰 애들만 10개 뽑아서 더하면 값이 제일 크지 않겠냐 이거야. 맞죠? 그럼 걔는 어떻게 생각해? 41부터 해서 39부터 해서 이렇게 큰 거부터 해서 20 빼면서 홀수 10개 더하면 이게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큰 거라고. 요 값은 얼마 나와? 실례가 안 된다면? 1부터 19까지 홀수 10개 더하네요. 1부터 홀수만 더하는 건 공식이 있습니다. n제곱이죠. n제곱. 이 홀수 몇 개 더해요? 10개 더하니까 이 놈의 값은 10의 제곱이라 100 나온다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은 얼마야? 100입니다.
니네 지금 몇몇 분들 흐림망상 들으시면 기말에 점수 벌어놓은 거 다 까먹는다잉. 정말 어렵게 나오니까. 그 다음 이내고 딱 하나만 1등급까지 75가 그러고요. 나머지 학교는 대부분 1등급까지 90점이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정신 없으니까 중간고사는 적당히 쉽게 내놓고 중간고사로 별별 얘기 없으면 이제 중간고사는 부담 안 하는 게 되는 거고 기말 가지고 겁나 어렵게 돼가지고 거기서 점수 다 일일이 가리겠다는 얘기야. 잘 보셔야 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얘가 10번째 항이지. 2씩 감소하는 등차수열이 10번째 항이잖아. 그럼 일단 얘가 몇 번,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 여기 등차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할 거 아니냐.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첫 번째 항이 얼마야? 41이니까. 41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1을 9번 더하면 되겠지. 지장 없죠? 마이너스 18이니까 계산하시면 마지막 10번째 항이 2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3부터 25, 27에서 41까지 더하면 딱 큰 것만 10개 더하는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 값이 필요하니까 계산하시면 초항 41, 마지막 항 23 곱하기 2분의 항수는 10개니까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이게 얼마죠? 64? 64 곱하기 5 하시면 32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제 니들이 할 일은 뭐야? 제일 작은 애가 100이 나왔고 제일 큰 애가 320이 나왔는데 그럼 100에서부터 출발해서 값들을 키워나가면서 320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이 n이 도대체 몇 번째 항일 때 320이 나오냐. 이 n 값이 바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이나 마찬가지라고. 항의 결승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가 상식이야. 니네 그 다음 홀수 10개 더한 게 그 다음으로 100보다 그 다음으로 작은 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상식이라고. 이 10개 중에서 뭔가 하나 빼고 다른 애 하나 추가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굴 빼고 누굴 추가시켜야 그 다음으로 작은 애가 나와. 상식이라고. 생각해봐 빨리. 어쨌든 두 번째로 작은 애니까 작은 애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누구를 빼? 19를 빼고 대신에 누구를 넣어? 21을 넣으면 얘보다 값이 이만큼 큰 애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1부터 17까지는 그대로 더해놓고 19 대신에 21을 넣으면 요 값보다 이만큼 큰 애 합이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면 얼마가 나와? 102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계속 무슨 작업이 들어가는 거야? 전 단계에서 하나를 빼고 걔보다 이 큰 애를 계속 넣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합이 계속 얼마씩 커져? 2씩 커지니까 한마디로 요 x1, x2에서 xn까지가 2씩 더 값이 커지는 등차 수열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n번째 항이 320이니까 그죠? n번째 항 우리가 320 어떻게 찾습니까? 첫 번째 항 얼마에다가? 100에다가 공차 2를 n-1번 더해가지고 만들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계산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원했던 n값이 얼마나 나와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3번 갈게요. 343번. 자, 문제 한번 다시 읽어봐. A 더하기 A2가 A5라는 얘기는 그냥 뭐 A는 A로 쓰면 되고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B로 쓰면 되고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B로 쓰면 되니까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와? A라는 애가 몇 B다? 네. 두 번째 항 이렇게 써야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A가 3B라는 그냥 반기식을 하나 지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아래 나오는 수열 21개를 싹 다 곱한 게 얼마가 나온대? 2 나온대잖아. 그럼 니네 그거 아래 거 나온 거 싹 곱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 다 밑이 얼마짜리이기 때문에 8짜리이기 때문에 다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 형태 나오지. 그러니까 밑이 8인 상태가 있고요. 지수는 뭐가 돼? A1 더하기 누구?
A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A 얼마까지? 21까지 이렇게 더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겠냐 이겁니다. 근데 이게 2가 나와야 된다. 그럼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나중에 밑을 맞추면 되는 거고. 이제 지수방정식이잖아. 그럼 여기 이 놈이 뭐야? 등차수열의 합의적 수만 번째. 이것만 써주시면 돼. 첫 번째가 A고 21번째 항은 첫 번째에다 공차 몇 번 더해? 20번 더하면 될 거고 곱하기 2분의 항수인데 항수가 몇 개야? 22개다 이게. 그럼 생각 잘해라. 요게 지수로 들어가 있는데 8이라는 애가 2의 세제곱이니까 요거 계산한 결과에다가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 3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맞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곱하기 3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에 지수는 1이기 때문에 얘가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A하고 D가 들어간 식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A하고 D가 들어간 식이 하나 나와 있으니까 두 개를 그냥 연립하시면 A하고 D가 알아서 나옵니다. 계산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그 다음에 399번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직 질문에 뭐랄까 질은 좋은 편입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지금 질문으로 나오고 있어요. 399 399가 이게 실제 시험에서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이게 연립하는 건데 노가다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좀 하고 가봅시다. 그냥 보세요. 일단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y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가 있는데 요거 위의 점으로 일단 3개를 알려줬어요. 누굴 알려줬냐면 A라는 애가 A1, A2라고 하나 알려줬고 B라는 점이 B1, B2라고 알려줬고 C라는 점이 C1, C2라고 해서 저거 위에 있는 점을 3개를 알려줬다고. 그럼 위에 있는 점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대입을 해보시라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10 하나 뭐 집어넣은 거 해서 C는 3개 나올 겁니다. 맞지? 그리고 계속 읽어보시면 A1, B1, C1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니까 가운데 항인 B1을 2배 하시면 A1 더하기 C1이 나오는 등차수항 한번 쓰시라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C2랑 B2가 자리가 바뀌어 있어. 그거는 가운데 항이 C2라고 지금. 그러니까 C2를 제곱하시면 이게 A2, B2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은 등비 중항 한번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A1, A2, B1, B2, C1, C2가 전부 다 누구래요? 정수라는 단서량이 붙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답 구할 때 이 정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K의 무슨 거 찾죠? 계속 봐. 올림푸스 고난도라는 교재에 실려있는 문제인데요. 여기가 문제 자체가 다 좀 지저분한 게 많아. 얘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일단은 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좀 이렇게 계산이 좀 지저분하다고 출발할게요. 점을 하나씩 대입합니다. 그럼 A2라는 애가 A1분의 K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B2라는 애가 B1분의 K라고 나올 거고요. C2라는 애가 C1분의 K다 이렇게 나올 거야. 점을 하나씩 일단 대입을 한 거예요. 이거 알겠죠? 그럼 일단은 나중에 다 구할 때 필요한 개념이긴 한데 A1, A2, B1, B2, C1, C2가 전부 다 정수기 때문에 분자의 K는 아래에 있는 애들 다 약분을 시켜줄 수 있는 애들이어야 돼. 맞습니까? 만약에 A1이 2면 K는 2의 배수가 돼야 되고
B1이 3이면 K는 3의 배수가 돼야 되고 얘네들을 다 약분시킬 수 있는 K값 중에서 가장 작은 애는 누굽니까를 물어보는 문제다 이거지. 이렇게 됐죠? 갑니다. 그럼 이제 뭐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C2, 2가 들어간 애들은 여기서 해놓은 이런 계산 과정에 의해서 A2, B2, C2는 이런 애들로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과정이 하나 들어간다고. 그럼 C2의 제곱은 C1분의 K의 제곱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두 개를 곱하게 되면 A1분의 K 곱하기 B1분의 K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마 식이 나오겠지. 얘도 분자는 K제곱이고 얘도 분자는 K제곱이니까 K제곱은 다 약분을 시켜 놓으시면 C1 제곱분의 1 A1, B1 곱한 거 분의 1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개를 다 역수를 취해서 뒤집어 버리면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냐? C1의 제곱이 A1, B1 곱한 애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아직 요렇게 해서 A1, B1, C1이 들어간 식을 두 개를 만들어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애매한 게 뭐냐? 문자는 어쨌든 모르는 게 세 개인데 뭔가 값을 찾아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고1 때 배웠던 부정방정식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문자가 모르는 게 세 개 있으면 식도 거기에 맞춰서 세 개가 있어야 되는 지금 하나 부족하다. 그 하나 부족한 거를 정수 개념인 애로 뭔가 대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어쨌든 문자의 개수를 줄여나가라는 얘기니까 요거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B1이라는 애가 2분의 A1 더하기 C1이니까 여기에 B1 대신에 요놈을 갖다가 들이박으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정리하는 과정이 좀 더럽다는 얘기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와? C1의 제곱은 이게 들어가면 이쪽에 분모에 2가 생기니까 그냥 양변에 2를 먼저 곱해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A1하고 쟤랑 곱하면 A1의 제곱 나오시고 플러스 A1 더하기 C1이다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럼 한쪽으로 다 넘깁니다. 이 C1의 제곱 마이너스 A1 C1 마이너스 A1의 제곱은 0이다라는 일종의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요. 얘는 2, 1, 1, 1로 놓으시고 마이너스 플러스 하시면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까지. 근데 맨 문제의 첫 번째 줄로 다시 돌아가시면 서로 다른 세 수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캐치가 되셔야지 문제를 풉니다. 왜냐면 여기다 C1 쓰고 여기다 A1 쓰면 이 아랫줄에서 0이 나오려면 A1하고 C1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그럼 0이 되는 경우는 어디서만 나와? 위에서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에서 EC1 더하기 A1은 0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C1이라는 애가 넘겨서 2로 나누면 2분의 마이너스 A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하는 과정이 좀 들어요. 좀 보세요 그냥. 우리 병준이하고 이재용 같은 경우에 잘 봐야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C1이 2분의 마이너스 A1 나왔으니까 여기 C1 대신에 2분의 마이너스 A1을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B1 값이 나오거든요. 그럼 B1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A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1 때 해봤지만 문자의 개수가 10보다 많을 때는 어쨌든 최대한 줄여서 한 문자로 다 바꿔주는 작업을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차피 A1은 그대로 A1으로 쓰겠다는 얘기고 B1 대신에는 4분의 A1으로 생각을 해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C1 대신에는 마이너스 2분의 A1이라고 생각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어쨌든 다 A1이라는 애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작업 들어갑니다. 그냥 일단은 연산해요. 연산인데 마지막 정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요거를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K의 최소가 얼마인지 찾는 것만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B1이 정수라고 그랬죠. C1도 정수라고 그랬지. 그럼 C1이 정수가 되려면 A1이 누구의 배수가 돼야 돼? 2의 배수 맞습니까? 정수는 뿔만 상관없으니까 그냥 A1이라는 애가 부호 무시하시고 뿔만 나와도 상관없고 그냥 2의 배수면 돼 맞지? 그럼 여기 A1은 부호 상관없이 4의 배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를 다 정수로 만들려면 논리적 해석 결과 A1은 누구의 배수가 돼야 돼? 4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뿔만 다 된다는 얘기야 지금. 뿔만 다 되고 4의 배수기만 하면 얘하고 얘를 동시에 정수로 만들 수가 있대. 근데 마지막이야. 우리는 이 K라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찾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진행한 결과 A1이라는 애가 얘네들도 B1하고 C1 대신에 이렇게 A1으로 바뀐 애를 집어넣으면은 다 A1으로 바뀌지. 그래서 그 바뀐 애들에 대한 최종 논리적인 해석을 A1이 사이배수라고 해놓은 거라고 지금. 그럼 여기 A1에 어떤 애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뿔마 포함해서 4, 8, 12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K가 그 애를 까줘서 자연수로 바꿔줘 정수로 바꿔줘야 되잖아. 근데 K가 작을수록 좋다며. 그럼 A에 뿔마 4가 들어갔을 때 걔네들을 약분시켜주기 위해서 K가 4부터 가능하겠지. 뿔마 8 들어가면 얘가 8 돼야 되고 그럼 가능한 최소값은 얼마야? 3이야.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K의 최소값은 4가 되구나. 여기까지 좀 봐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329번은 이 연산이 좀 지정을 한 건데, 마지막에 논리적으로 답내는 거는 괜찮아. 그걸 좀 봐주실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 400, 몇 번이야, 이제? 23번. 423번은 그냥 로그의 연산을 좀 해주시면은 좀 부드럽게 나오지 않나? 이 3번은 그냥 로그의 연산을 해서 진수가 똑같다라고 놓으시면 그죠? 뭔가 식이 좀 이쁘다는 게 나올 텐데 요거는 혹시 423번에 혹시 423번이 어디죠? 아 그럼 넘버링이 없는 거구나. 지금 423번 질문한 게 128쪽에 맨 첫 번째 나오는 그겁니까? 이거 맞니? 423번 질문하신 분? 423번 질문하신 분이 423번 질문하신 분 그거 128쪽에 거기 맨 첫 번째 나오는 그 문제 질문한 거 맞아요? 423번 잠깐 보시면 공비가 R하고 R분의 1이고요. B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이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이 몇 배래? 2배. 그럼 그냥 10번째 항까지 합을 그냥 공식을 써서 한번 표현만 해드릴게요. 해보세요. 423번 갑니다. 423번. A의 10은 어떻게 돼? A의 10을 구하면? A의 10은? 공비가 얼마고? R이고. 첫 번째 항이 A인 등비수열의 합이야. 맞지? 어떻게 쓰시면 돼요? R-1분의 R-1에 함수제곱 10개니까 10제곱 하시고 곱하기 첫 번째 항으로 A를 쓰게 되면 이게 A10을 의미하는 식이야. 맞지? 등비수열의 합은 다른 쟁표니까. 그럼 B10을 쓰게 되면 어떻게 쓰면 돼요? 공비가 누구야 이번에는? R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1-R분의 1분의 1-R분의 1에 역시나 함수 10개니까 여기에다 10제곱 하시고 첫 번째 항으로 누구 곱하면 돼?
B1인데 B1이 2A1이니까 첫 번째 항으로 이렇게 2A를 곱하시면 되겠죠. 얘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누구 만들래? 분수 만들래니까 약분할까 약분하고 뭐 정리만 좀 하시면 뭐 되겠네요. 번분수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등기수에서 무조건 번분수 나오니까 요거 일단 분모에 있는 애부터 분모 문제 R 곱하면 어떻게 돼? 분모 문제 R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시면 대답을 좀 하면 좋죠. 분모 문제 R 곱하시면 여기다 곱하기 R이 하나 들어가고 여기다 R을 곱하시면 여기가 R-1로 이렇게 바뀌잖아. 요 번분수 계산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럼 다시 빨간색이 기준이 되는 분수니까요. R-1, R-1 어차피 약분돼서 이쁘장한 분수로 다시 나온다는 얘기야. 어떤 이쁘장한 분수로 다시 나와? 2A 곱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1의 10제곱 곱하기 R분의 A 곱하기 R의 10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A 하나 잡아 먹으시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 그럼 얘가 봐봐 민씨 이런 계산은 이거 기반에 되게 많이 나와. 요 R분의 1의 10제곱이라는 얘기는 그냥 R의 10제곱분의 1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번분수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분모에 R의 10제곱이 있으니까 다시 분모 분자에 R의 10제곱을 곱하라고. 여기다 곱하기 R의 10제곱 생기고 다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R의 10제곱 곱한 애를 괄호 안에다 넣어주란 말이야. 분모법칙으로. 얘가 누가 돼? R의 10제곱 빼기 얘가 1. 다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요 셋 중에 어디 하나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바로 안에다 곱해주란 말이야.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R의 10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 요번 기말 시험은 등기수열 때문에 등기수열이랑 시그마 때문에 연산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럼 R의 10제곱도 약분돼서 가잖아. 여기 R하고 R의 10제곱도 약분돼서 요거 R의 9제곱 나오고 그럼 이 그지 같은 걸 잘 정리하시면 2분의 R의 9제곱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답이 3번으로 가시면 돼요. 알 것 같아요. 책임이 아니네. 모양만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433번으로 갈게요. 433번. 진짜 과제는 밀리면 안 된다. 큰일 나. 못 따라와, 이제. 433번 보시면, 첫째 항이 2고, 항의 개수가 짝수, 거기다 있죠. 그냥 이제 스킬적으로 좀 그냥 알고 계세요. 항의 개수가 짝수면, 항의 개수를 그냥 보통 2n이다 이렇게 나요. 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보통 항의 개수를 2n개다 이렇게 놓는다고. 홀수계면 2n-1개다 보통 이렇게 놓는다고 이제.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놓는 요령이니까 요령이 좀 알고 계세요. 항의 개수가 짝수계면 아마 짝수는 2의 배수일 테니까 항의 넘버링을 2n이다 해주고 2n-1다 해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이 2라고 알려줬으니까 2,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항이죠? 2가 첫 번째 항이 A1이니까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 가서 마지막 항 A의 2n번째 항으로 이렇게 끝나겠다는 얘기지. 항의 개수가 짝수기. A1은 2라고 알려줬으니 2라고 했으니 2부터 해서 A1에 이렇게 되면서 A의 2의 n까지 항들을 쭉 이렇게 2n개가 있다라고 치면 문제에서 뭐가 나와? 이거 앞에서 푼 거랑 살짝 비슷한데 등기수열입니다. 조심하시고 나중에 니들도 어떤 실수에서 오냐면 등기수열인데 등차수열에 합수시고 등차수열인데 등기수열에 합쳐가지고 뭐 이상하게 풀어온다고. 조심하세요. 항상 니들 선배들도 그랬으니까.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182래요. 아까도 한 번 한 거잖아. 야, 항의 개수가 2n개. 여기에서 항번호가 홀수인 거 몇 개? n개. 항번호가 짝수인 거 몇 개? n개. 그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홀수 번째 한 개만 더하면 182가 나온대잖아. 쉽게 풀어줄게요. 항문하고 홀수인 애들은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해서 요거 바로 앞에 홀수 번째 항은 A의 2n-1이다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항문하고 홀수인 애들이 n개 있는 겁니다. 총 개수를 2n개라고 놨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그게 먼저 돼요. 그럼 지금 이게 얼마라고 알려줬냐면 이게 문제에서 182라고 알려줬다고. 182라고 그러면 항문호가 짝수인 애들만 다 더하면 546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A2, A4, A6 쭉 더해서 A의 2n까지 얘도 항의 개수는 똑같이 위에처럼 n개입니다. 이게 얼마가 나왔다고? 546이 나왔대요.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 2n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야. n값 찾아서 2n개의 답을 물어본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등비수열이기 때문에요. 확보하는 공식보다 그냥 나열해 보시면 규칙이 되게 금방 나오거든요. 이런 게 약간 요령이네, 봐봐. 그죠? 일단 A1에다 2는 나중에 넣는다 치고, 그냥 A1은 A1으로 쓰고요. 그냥 A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A의 3은 뭐라고 쓰면 돼? 이거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를 R이라고 치면, 얘는 A 아래 누구야? 제곱이라고. 그럼 얘는 A 아래 몇 제곱이야? 4제곱이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해서 n개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아래쪽은 얘가 뭐야? 얘는 A 아래, 얘는 A 아래. 이렇게 해도 역시나 똑같이 n개가 더해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지. 요거 요렇게만 써보면 금방 눈에 들어와야 돼. 왜냐면 A에다 R 곱하면 A 해야 돼. 얘에다 R 곱하면 A 되지. 얘에다 R 곱하면 A 되잖아. 그러니까 위의 식에다가 R만 한번 곱해주면 아래 식이 된단 말입니다. 즉 위의 식의 값이 180이니까 거기다 곱하기 R만 한번 해주시면 이 아래 식이 나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R 값이 얼마라고 바로 나와? 3이라고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열해보면 금방 눈치를 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등비수열은 뭐여서 첫 번째 항이 얼마고? 2고 공비가 얼마짜리? 3짜리인 등비수열이었는데 이거 위아래를 더하면은 2n까지 다 더한 게 나오지. 그러니까 위아래 더하면 얼마 나와 이게? 위아래 더하면 8, 2 올라가니까 728이라는 애가 쭉 여기까지 더한 값이야. 맞지? 항번호 홀수인을 짝수인을 합쳐버리면 그냥 여기까지 다 더하게 되잖아. 그럼 얘를 등비수열에 합부하는 공식으로 쓰시라는 얘기죠. 공비가 3이니까 3-1분의 3-1 항수 제곱은 몇 개? 2n개 곱하기 첫 번째 항 얼마? 2-1 하십니다. 다시요. 3-1분의 3-1에서 항수 제곱 항수 2n개라고 하세요. 2n개 하시고 첫 번째 항 2니까 728 여기서 계산하면 n값 나오겠죠. 그럼 답에서 2n을 물어보는 것만 조심하세요. n값을 쓰면 2n값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다음 늘어뜨려 봤을 때 모양이 조금 잘 보이는 형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53번 가봅시다. 한번 문제 읽어보시고 여기서 내가 지난 시간에 시그마 메인으로 강의하는 개념 정리할 때 등차 등비 곁다리로 받을 때 분명히 하나 저기 따로 하나 그 전에 개념 정리할 때 안 해줬던 내용을 하나 해줬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가 얘기를 드렸는데
아닐 때랑 R이 1일 때로 나눠서 내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그냥 대부분은 R이 1이 아닐 때에 등기수열을 확보하는 공식을 쓰는데 R이 1이면 그냥 첫 번째 항에다 계속 곱하면 똑같은 첫 번째 항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걸 몇 번 더하는 건 초등학생도 하기 때문에 그 값을 구하는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다시 한번 복습경 하시면 R-1분의 R-1의 N제곱 곱하기 초항이라니까 A라는 걸 쓰는데 R이 1일 때는 내가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죠? A 더하기 A 더하기 A A만 N개 더한다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랬지. 그럼 이때는 결과가 누가 나와? NA가 나온다 그랬어. 맞습니까? 그리고 필기가 다시 필요하신 걸 잘 하시라고. 여기서 요 n이 한 번 오기 때문에 요 n이 바뀌는 변수란 말이야. a는 첫 번째이나 상수고. 그럼 요게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인지가 되셔야 된다?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인지가 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니들 등차 수열 가르칠 때, 이제 성의껏 가르쳤다. 등차 수열 가르칠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반드시 n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1차식이라고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n의 개수가 누구 역할 한다고? 공차 역할 한다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러면 R이 1일 때 각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R이 1일 때 이 모양이 중요하고 이 모양이 등기수열의 합임에도 불구하고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나와. 그럼 얘의 결과가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는 등차 수열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등비 수열의 합인데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걸 따로 어떤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즉 등비 수열의 합이 등차 수열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공비가 1일 때라고 알고 계시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등비 수열의 합이 등차 수열이 될 때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등비 수열의 합이 등차 수열로 나온다는 얘기는 n에 대한 1차식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공비가 1일 때만 그렇게 된다고. 공비가 1이 아니면 복잡한 모양으로 나와버려요. 등차 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문제를 읽어보시면 요 개념을 이용해서 풀게끔 문제가 나온다니까.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AN이야. AN을 뭐라고 쓰면 돼?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3이니까 3의 n-1제곱 이렇게 일반항으로 써주시면 됐고요. 자, 그놈의 합을 SN이라고 줬고 이놈의 합을 SN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B고 공비가 S인 등비 수열을 BN이라고 했으니까 BN은 첫째 항이 B고 공비가 S니까 S의 n-1제곱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리고 이놈의 n항까지 합을 두고 TN이다라고 줬단 말이야. 근데 우리한테 지금 조건으로 뭘 물어보죠?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A의 n항까지 합인 SN에다가 뒤에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P라는 애를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면 이 새로운 수열은 무슨 수열이 돼야 된대? 첫째 항이 6인 등비 수열이 돼야 된답니다. 이놈은 첫째 항이 얼마인? 후항이 6인 등비 수열이 돼야 되고 또 누구에다가 TN에다가 누구를 더하면 표를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면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 돼야 된대? 이 수열은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하면 무슨 수열? 등차, 공차가 얼마야? 5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 돼야 되니까 T의 A값. 한마디로 이 BN이라는 수열을 몇 번째 항까지 더하냐면 A번째 항까지 더해서 답을 내주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 포인트. 이거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이거든. TN이 등비 수열의 합인데 거기다가 Q라는 상수를 더해서 공차가 5인 무슨 수열이 돼야 된다? 등차 수열이 돼야 된다. 그러면 TN이라는 모양이 요딴 식으로 나오면 거기다가 상수인 Q를 더해서 N에 대한 1차식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Q라는 상수를 더해서 이 모양의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 된다는 얘기 기본적으로 TN이라는 애가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끝났잖아. 공비가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SN 공비가 얼마라는 얘기라고? 1이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1은 계속 곱하나 말하니까 그냥 BN이라는 애는 그냥 B라는 그냥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상수. 1씩 곱하면 계속 B밖에 안 나오니까. 그 F 공비를 1자리인 등비수열로 볼 수는 있잖아. 니네 똑같은 숫자가 B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얘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0씩 더하는 등차수열로 봐도 되고 1씩 곱하는 등비수열로 봐도 된다고. 그러니까 n번째하고 그냥 B잖아. 그러니까 B에는 그냥 B라고 쓰시면 되고 이제 여기다 조그맣게 쓰시면 요거면 공비는 1일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미리 알고 계시란 말이야.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좀 그럼 T는 어떻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B라는 애를 n번 더한다는 얘기잖아. 그냥 T는 뭐가 나와? BN이 나온다고. B만 n번 더하면 BN이 나온다. 어떤 똑같은 애를 n번 더하면 그냥 곱하면 되죠? 예, TN이 BN 나오겠지? 얘가 TN이 BN이니까 BN 더하기 Q라는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고 요 애 지금 공차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5.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차는 N의 개수가 공차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N의 개수는 누구야? B지. B가 얼마라니? B가 뭐라니? 이게 이거 그러면 A가 누군지만 찾으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그럼 그냥 5라는 숫자를 A번 더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답은 그냥 몇 A가 답이야? 5A가 답인 거라고. 그럼 이제 A만 이쪽에서 찾아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거 갑니다. 자, 쟤는 등비수열의 합과하는 공식 쓰시면 어떻게 돼? 공비가 3이니까 3-1분의 3-1의 항수제곱 n제곱 하시고 첫 번째는 a라고 줬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a를 곱하면 그게 바로 sn인 거야. 맞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상수 누굴 더하래? p를 더해서 초항이 6자리에 무슨 수열이 돼야하는데요? 니네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런 형태로 나오셔야 됩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지수의 변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나와야 돼. 근데 등비수열이라는 얘기는 뒤에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뒤에 더해져 있는 상수가 없어야지 등비수열인 거야. 뒤에 더해져 있는 상수가 0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여기에다가 뭔가 P라는 애를 더해서 요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도록 해야 등비수열이 되는 건데 그냥 똑같네 6이라고 써.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돼? 분모 얼마야? 2죠? 요거 곱하고 곱하면 하트 쪼개기로 쪼개란 말이야. 뭐가 나오죠? 2분의 a 곱하기 3의 n제곱. 또 요렇게 하면 이렇게 쪼개면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p라는 모양이 나온다. 그럼 어쨌든 앞에 모양은 3의 지수에 n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등비수열의 모양을 틀고 있는 건 맞죠? 근데 뒤에 이만큼이 상수잖아. 그럼 이 상수가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 된다고. 다시 이 상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수가 사라지려면 한마디로 이게 0이 되려면 이게 0이 되려면 A가 몇 P가 나와야 돼요? A가 일단 2P가 나오셔야 되겠지. A가 2P가 나와 0에서 사라지니까. 그럼 이제 얘가 사라지잖아. 그럼 얘가 사라진다. 그럼 딱 무슨 수열의 모양이 나왔어? 등비수열의 모양이 나왔지. 근데 얘 첫 번째 항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6. 첫 번째 항은 항상 n에다 얼마 넣어서 찾게 돼 있어? 1. n에다 1 넣으시면 뭐가 돼? 2분의 3a가 되죠. 이게 얼마가 돼야 돼? 6. 첫 장이 6이네, 6. 그러면 여기서 a 값이 얼마 나와? 4. 그럼 a 값이 4니까 여기다 사라지면 5, 4 얼마가 답이야? 20이 답이가 여기다. 아, 시간 되기 전에 정리 잘하세요.
일단 마무리가 되면 잠깐 쉬는 시간 가야 되겠네. 자, 565번 갑니다. 565번. 아우, 참, 이거. 니네 이번 시험 이제 계산 잘하는 것도 능력이야. 565번이요? 565번이야. 465번. 수학이네? 465번? 아, 네. TV 잘 펼쳐요. 465번 보세요. 465번. 여기 써있는 건 뻔히 알면서 또. 이수연이 하나도 더 배우니까, 그죠? 그냥 대충 알아서 들어. 자, 갑니다. 내가 지금 한자란 말이야.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자인데. 나가서 했는데. 이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하면 방법이 없어요. 야, 교통사고 난 얘기는 했죠? 안 했나? 해주세요. 애기랑 와이프랑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박아가지고. 나는 그럭저럭 뭐좀 아프긴 한데 버틸만 한데 와이프가 좀 상태가 안 좋고 애기도 이게 뒤에서 다쳤잖아요? 여기 들커덩하고 와이프랑 나랑 동시에 그냥 뒤로 딱 봤어요. 애기가 상황이 어떤 거야. 그런데 애기는 뭐 별 저기 없더라고. 근데 애기들은 말을 못하는 완전 깐난 애기들은 사고가 나면 당시에는 모르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뭐 밥도 안 먹고 막 경기 일으키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런데요. 이게 사고 후유증이에요. 말을 못하니까. 다행히 그죠? 사고 이후에 짜증을 좀 많이 내긴 했거든. 다행히 그냥 애기는 탈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와이프가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사고 어떻게 났나 궁금합니까? 얘기 잠깐 해줄까요? 네. 궁금할까요? 얘기해줘요. 여기 야탐력이 홈플러스 있어요. 홈플러스. 야탐력이 홈플러스. 야탁증을 한다는 거예요. 홈플러스가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 애들 막 갓길에 원래 불법 주차하면 안 되는데 여기 주차가 돼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네. 그럼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리로 들어가는데 네. 여기 서 있는 차가 우리 들어가는 차를 뒤에서 따라오면서 박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사고가 나면 어쨌든 누가 잘못했든 잘잘못을 떠나서 그래 일단 내려서 몸 좀 괜찮냐 물어보고 이제 보험회사 직원을 와서 처리하면 되는데 네. 여기 이제 아주머니 세 분이 타고 계셨는데 그래? 네. 내려가지고 다짜고짜 막 화를 내는 거야. 우리가 서 있는데 왜 박으면 어떡하냐 막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원성부터 높이면 일단 처음에 상대를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같이만 원성 높이면 싸운다고. 일단 이제 애기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애기도 있고 해서요. 저희 일단 보험회사 직원 오시면 좀 확인해 보시죠. 뭐 이게 블랙박스 있으시잖아요. 그랬더니 없대 또 자기는. 그러니까 요새 니네 나중에 운전하면 블랙박스 필수다. 다행히 내 차가 후방이 보이는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론은 뭐냐? 이 아줌마는 자기가 서 있었는데 아시겠어요? 네. 자기가 서 있었는데 내가 우측으로 이렇게 할 때 너무 급하게 꺾어가지고 서 있는 자기 차를 내가 내 차 우측으로 박았다 이게. CCTV 없으면 블랙박스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시겠어요? 근데 자꾸 우기니까 우리 보험회사 직원이 블랙박스를 보여줬대요. 네. 보면 뭐가 나와있어? 자기 차가 앞으로 바퀴가 굴러가는 게 다 보이잖아. 자기 차가 움직이면서 박는 게 다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쪽 보험회사 직원이 그래도 이거는 자기네가 100% 과실이 아닌가. 우리 쪽도 과실이 막 있대요. 자꾸 우긴데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 직원이 그럼 이거 과실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근데 갑자기 그럼 우리가 100%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림이. 근데 나는 있잖아. 어차피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잘 처리하려고 보험을 든 거잖아. 그지? 나는 우리 애기가 지장이 없으니까 일단 괜찮은데 와이프가 좀 상황이 안 좋고 되는 거. 좋게 합의보면 되는데, 그죠? 네. 뭐 자기가 서있으면 뭘 서있어. 자기가 그냥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잖아. 자기가 그럼 움직이고 있어. CCTV 그 블랙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나도 아주 야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야. 아시겠죠? 그동안 좀 어른들이 내가 봤을 때 문제야. 그죠? 어른들이 좀 정직하게 안 살면서 애들한테는 뭐 이렇게 정직하게 잘 살아 이거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사람이 어떻게 돼? 착한 사람이 악에 바치면 더 무서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좋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끝나는 거를 하영 정지하고 있었네. 웃긴 것만 하니까 처음에는 좋게 하려 끝내려고 하다가 나랑 와이프랑 갈수록 열받아가지고 하시겠어요? 지금 뭐 일단은 뭐 그렇게만 하지 그죠? 성질 나면 자기만 손해야. 자기만 기분 나쁘고 자기만 스트레스 받지. 그냥 좋게 합의를 하면 되는데 와이프가 아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여기 서현에 있는 한방 자생병이라고 아나 모르겠네요. 뭐 침 맞고 뭐 이렇게 한의학만 같이 하는 그런 데인데 거기 갔더니 거기에 제자가 일을 하고 있네. 누가 갑자기 선생님하고 부르기를 보니까 재작년에 졸업한 여자애가 여기다. 대학을 붙었던 건데 안 가고 그냥 간호사 쪽으로 노선을 틀었나 보더라고.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 한 번은 저기 뭐 이렇게 TGI 뭐 뭐죠? 아웃백? 서른 아웃백까지 거기서 제자가 알바하고 있거든요. 이 동네 못 돌아다니겠어요. 다닐 수가 없어. 그렇게 내가 환자 아시겠어요? 입원하라 그랬는데 나 지금 수업 때문에 입원 못한다고. 여기 465번 갑니다. 지금 몇 시냐? 3시 6분이요. 지금부터 15분까지 섰다가 왜냐면 이게 좀 계산이 길어. 15분까지 잠깐 섰다가 이거 남은 거 두 개 처리하시고 약간 개별 정리할 시간 드린 후에 오늘 귀납법이라는 이들이 제일 좀 싫어하잖아? 암기해야 될 게 좀 많은 그런 단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할게요. 네. 쉬는 시간에 뭐 채점 안 되고 있으면 채점 해놓고 정리 좀 그래도 할 사람은 해놔.